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테스사의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동영상은 제가 유튜브 상에 1번부터 44번까지 이렇게 올려놨는데, 올려놓고 보니까 17시간이 걸렸습니다. 17시간, 이거는 뭐 대학교에서 교과목 하나 걸리는 그 가리키는 시간하고 똑같아가지고, 이거 17시간 아무도 볼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90분, 1시간 반 동안 이거를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즉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1번은 좀 왜냐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는가, 예스냐 노냐, 이거는 뭐 또 특별히 좀 동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쭉 보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자기력의 근원은 뭐냐, 그러면 21번 동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고, 뭐 양자얽힘이 뭐냐 30번 동영상 이렇게 따로따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 진실이라면 만물은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림 그리기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기하학적 모순이 없게끔 그림을 잘 그리자라는 것입니다. 90분에 걸쳐 가지고 어미 블랙홀 우주론 이 개요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는가. 은하의 중심에 자식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느냐, 예스냐 노우냐. 예스라고 한다면 영원짜리 논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뻔한 거거든요. 이게 예스라면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3차원 세상, 우리 세상, 어미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거죠. 노우다 라고 답변을 하면은 수천조짜리 실험이 됩니다. 그 수천조짜리 실험을 해도 뭐 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스냐 노우냐, 어미 블랙홀 우주론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딱 답변을 하시면, 예스라고 답변하면은 더 이상 동영상 볼 필요 없다는 거죠. 너무 뻔한 우주가 돼버리니까. 노우라고 답변하면 수천조짜리 실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식 블랙홀 핵이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자기력선이 있습니다. 이 자기력선이 과연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되느냐, 이 자기력선이.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는 뭐든지 못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지나가느냐는 거죠. 이렇게 된다, 사건의 지평선은. 사건의 지평선이 여기 있고, 그 속에 자식 블랙홀의 그 자기력선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특징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3차원 질량과 공간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조건 흡수하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3차원 그럼 질량은 뭐 이해를 하죠. 질량이라는 거는 뭐 우리 질량이니까. 그럼 공간은 뭐냐는 겁니다. 공간은 이게 자식 블랙홀의 자기력선 아닙니까? 이게 이 밑에 어미 블랙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입니다. 자식 블랙홀과 어미 블랙홀은 수직이라는 거죠. 왜? 차원이기 때문에.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이고, 이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을 이렇게 흡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흡입을 하면 빨아당기는 거죠. 빨아당기는 순간 이게 여기 사건의 지평선 아닙니까? 사건의 지평선을 그 기점으로 요거 자식 블랙홀의 자기력선이 얘를 확 잡아당겨버려요. 확 잡아당겨버리니까 여기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에서 툭 끊어지는 거죠. 그 어느 속도로? 빛의 속도로. 그래서 E는 MC의 제곱이 탄생을 한다. 빛의 속도로 얘를 확 끌어가지고 똘똘똘똘 말아버려요. 어떻게 마느냐? 이렇게 만다는 거죠. 즉 축이 선이지 않습니까? 선, 자기력선이 입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입자냐 파동이냐, 이게 입자인 것 같기도 하고 파동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그럼 공간, 세상, 우주는 어디서 펼쳐지느냐?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가 우주가 펼쳐진다는 거죠. 공간 아닙니까? 공간. 말 그대로 빈 사이. 공간. 말 잘 지었습니다. 진짜로 말 잘 지은 거죠. 공간이라는 거. 이거 공 아닙니까? 공인데, 공이에요, 공. 공인데, 간이 있죠. 간격이. 비었어요. 비었는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간인 거죠. 여기에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컨티뉴어스 세계. 그럼 요거 자기력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프죠. 점프 세계 아닙니까?
점프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 이만큼이면 공간도 이 공간이 약간 왼쪽하고 오른쪽 있죠. 그 불확실의 세계. 입자가 흔들린다는 거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 그러면은 여기에 세상이 펼쳐지면 여기는 뭐냐? 예, 보이드, 슈퍼보이드. 따라서 이거 어메이 블랙홀 우주론이 진실일 것 같은가, 거짓일 것 같은가?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입자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탁 걸리느냐, 여기 걸리느냐, 여기에서 못 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 빠지고 여기 팡 블랙홀에 달라붙느냐, 둘 중에 어느 거냐? 이거냐, 둘 중에 어느. 요걸 하고 답변하면은 바로 어메이 블랙홀 우주론이라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다. 행성이 공간에 붕 떠 있는 이유.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존재하니까 공간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가속 팽창을 하는 이유. 네, 이게 저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속 팽창을 하느냐? 이게 자식 블랙홀이 어미 블랙홀을 잡아먹습니다. 얘가 커지니까 이 자기력성, 공간도 따라서 커지는 거죠. 따라서 결론, 어미 블랙홀 표면에 우리 우주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만물의 비밀은 기하학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영원짜리 논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미 블랙홀이 우주를 만든다. 원래 근원, M차원의 근원 우주가 있는 거죠. M차원의 무한 평면 우주. 이거는 이제 무한에서는 이해를 못하는데, 왜냐면 스타트는 이해를 못하죠. 왜 질량이 있냐고. 그건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유를 대면 그 이후에 이유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유가 있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근원은 아무도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핵심은 평면 우주였다는 겁니다. 이게 평면이 직선이죠. 직선이 블랙홀이 근원 블랙홀이죠. 근원 블랙홀이 탄생하면서, 이게 근원 블랙홀의 특징, 동그라미 아닙니까? 동그라미. 우리 세상 동그라미 세상이거든요. 이게 동그라미가 아닌 거 있습니까? 직진으로 펴진 거. 그럼 직진으로 있는 거는 무한 직진이어야 되는 거죠. 논리가 무한 직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주의 끝은 무한 직진이냐, 아니면 우주의 끝 역시 휘어진 거냐. 블랙홀이 탄생을 해야 만물이 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근원 우주. 그래서 이제 그 근원 우주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게 또 그 속에 세상에서 그 한 차원 낮은 블랙홀이 탄생하고, 또 두 차원 낮은 블랙홀이 탄생하고, 즉 우리 우주, 우리 어미 블랙홀,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표면에 우리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이거 다 자기력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근원 우주가 있고, 이거는 절대 고립계, 우선 근원 우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절대 고립계를 세웁니다. 절대 고립계라는 뜻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고립계, 여기 바운더리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는 거. 그러면은 그 고립계 내에서는 다 성립해야 되는 거죠.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모멘트 보존 법칙, 등등등등 보존 법칙은 다 성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뭐냐는 거죠. 엔트로피가 도대체. 엔트로피란 필이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블랙홀이라는 거죠. 블랙홀의 특징.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가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엔트로피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게 질량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공간이라고 보고, 근원이 10차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9, 8, 7, 6 이렇게 간다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럼 0차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0차원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0이라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 0이라는 숫자를 누가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0 없다는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없는데 어떻게 있냐는 거죠. 질량과 공간이 완벽히 구분된 세상. 질량의 관점에서 보죠.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의 관점에서 보죠.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0차원이자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바운더리 내에 이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운더리 경계에서는 안쪽이 계속 막 변하는 거지.
이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여기서 이제 뒤에서 n과 s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것이 n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s가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n과 s가 계속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려고 하는 성질. 여기서 그러면 0차원이 돼서 이제 합해지는 거죠. 합해지려고 하는 성질.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뱅뱅뱅뱅 돈다. 예, 블랙홀 우주론. 우리 세상은 지금 블랙홀 우주론.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요게 우리 세상입니다. 화이트홀 우주론. 여기가 화이트홀 우주론인 거죠. 그럼 다시 고립계를 한번 세워볼까요? 이렇게 고립계를 한번 세워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뺑뺑뺑 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블랙홀 우주론과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여기 웜홀이 생성이 된다라는 논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웜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의 시장은 대발생이다. 이 5차원 블랙홀이, 할미 블랙홀이 있습니다. 할미 블랙홀에 4차원 우주가 펼쳐지는 거죠. 거기에 거대 항성이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럼 블랙홀이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우주라는 거죠. 이게 3차원 우주가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 표면에 3차원 우주가 펼쳐진다. 그러면 이제 가속 팽창, 당기는 거, 그 암흑 물질, 이게 암흑 물질이라는 거죠. 암흑 물질이 얘를 당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안 당겨지죠. 요게 여기 표면, 여기 자기력선이거든요. 자기력선이 휘어지는 거지. 이게 풍덩 빠지지는 않는다. 또 자기력선이 팽팽하게 또 밀어낼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텐션, 자기력선이 팽팽합니다. 그러면 또 우주가 커지는 이유, 이게 커지는 거 4차원 블랙홀이. 그럼 얘도 우주도 커지죠. 그러면은 가속 팽창. 4차원 블랙홀이 더더욱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속 팽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얘가 왜 커지느냐? 얘가 왜 커지느냐? 5차원 할미 블랙홀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커지고 가속 팽창을 한다. 어미 블랙홀은 수직 방향의 차원을 입자로 만든다. 보아즈 알모그라는 사람이 TED 동영상인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한 10분 정도 이분이 그 초전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전도체 내부에 자기선이 초전도체 내부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자기선들은 초전도체에 대해 어떻게 자기선이에요. 선이 갇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선이 서로 떨어져 분리된 상태로 생겨납니다. 이게 또 뭔 말인지. 초전도체를 관통하는 자기선들은 입자처럼 움직인다. 또르르 굴러갑니다. 이렇게 굴러가죠. 이것들은 자기선이에요. 선이에요. 자기선, 입자들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입자지 어떻게 선입니까? 또르르 굴러가잖아요. 하지만 입자처럼 행동하죠. 자기선이 입자가 됐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은 수직 방향의 차원, 자기선.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선을 입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 입자 보존 법칙,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축이 입자로 된다는 거죠. 이 입자가 축으로 되면 파동이라는 겁니다. 축이 입자로 되면 입자인 거죠. 초전도체 현상. 그래서 이게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즉 우리가 보통 X, Y, G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수학. 이건 수학이고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물리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입니다. 이게. X, Y, G는 수학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입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A축을 어미 블랙홀이 막 당기는 거예요. 이 당겨가지고 똘똘똘똘 이렇게 만다. 그래서 이렇게 똘똘똘똘 말았습니다. 이게 입자라는 거죠, 입자. 이 입자인데, 이거 파동처럼도 보입니다. 이거 펼치면 파동이지 않겠습니까? 뭉쳐있으면 입자처럼 행동하고, 펼쳐지면 파동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입자냐, 파동이냐. 그것의 정체는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이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근데, 앞에서, 자식 블랙홀이 자기력선 이렇게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자기력선 얘가 여기 입자들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
여기서도 입자를 만들고, 요거 있죠, 요거도 입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원,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 입자, 차원들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똘똘똘똘 말리느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요게 자기력선이 내려오죠. 예,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천천히 내려오는데 여기 탁 닿았어요. 탁 닿는 순간 여기 사건의 지평선에서 탁 끊어지는 거죠. 가지고 E는 MC의 제곱, 빛의 속도로 확 잡아 당겨버립니다. 왜? 얘 자기력선이 엄청나게 회전하고 있거든요. 이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은 엄청나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회전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빛의 속도로 똘똘똘 말아버리는 거예요, 얘가. 왜 입자가 있고 반입자가 있느냐? 어미 블랙홀이 S극이에요, S극. 우리 세상은 N세상. 물질. 우리 세상은 물질이고, 반물질은 어미 블랙홀들의 세상. 그래서 물질과 반물질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똘똘똘 말리고, 빛의 속도, E는 MC의 제곱, 확 잡아당기고, 사건의 지평선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가 이렇게 생겼다. 반입자가 이렇게 생겼다. 알파의 세상, 어미 블랙홀이 만들어낸 입자, 할미 블랙홀의 세상, 할미 블랙홀이에요, 이게. 할미 블랙홀의 자기력선, 이게 여기 조그마한 거 초록색, 증조 할미 블랙홀의 자기력선. 이게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입자로 똘똘똘 말렸다가, 이렇게 됐다가, 왜? 선이거든요, 선이 풀어지는 겁니다. 선이 풀어지는데, 변화무쌍하게 풀어진다는 거. 그럼 왜 변화무쌍하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초전도체 현상. 이거 자기력선이 변화무쌍한 것 같다. 그래서 대폭발이냐, 대발생이냐, 빅뱅은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분명 우주 배경 복사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대발생이다. 블랙홀이 터진 거예요. 그 4차원 세계에서 블랙홀이 터져가지고, 여기에 블랙홀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조금 지난 것도 아니죠. 이 블랙홀이 만들어진 것과 동시에 우주 배경 복사는 탄생한다는 거죠. 4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 폭발 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뻥 터졌으니 얼마나 빛이 많겠습니까, 그게. 그 빛이 쏟아진다는 거죠. 동시에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빛이 엄청나게 쏟아진다.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 빅뱅의 질문. 빅뱅 보통 보면 이렇게 풍선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풍선 표면에 이렇게 우주가 펼쳐진다죠. 그럼 풍선 안은 뭐냐는 겁니다. 풍선 안이 어미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그럼 풍선 밖은 뭡니까 또? 풍선 밖에 4차원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죠. 여기는 뭐냐? 사건의 지평선. 여기서 이제 막 4차원 세계에서 입자들이 막 쏟아집니다. 4차원 입자죠. 4차원 입자와 공간, 자기력 축이 쏟아져가지고 여기서 막 입자들이 이제 3차원화 되려고 막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3차원 된 입자는 이 속에 이렇게 표면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은하는 팽창할 거냐. 이 그림은 우주는 팽창은 하는데 은하는 팽창 안 한다라고 이렇게 그림 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또 여기 교과서에는 은하 역시 팽창한다고. 둘 중에 어느 거냐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둘 중에 어느 거냐. 네, 제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본 동영상의 결과는 이게 현 물리학의 견해는 이겁니다. 이게 틀린 거죠. 현 물리학에서는. 저는 이게 맞다고. 이게 맞다. 우주 배경 복사는 무엇의 증거인가? 우주 배경 복사는 대폭발의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는 시작의 증거라는 거죠. 시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었다. 제 주장은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빅뱅은 요게 있었다면 요게 줄이고 이게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의 끝은 요 점일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정이죠. 여기서부터는 관측이고요. 저는 관측과 동시에 탄생과 동시에 관측이 되는 거라고. 요게 대발생이다. 대발생한 겁니다. 그때 또 그 3킬 질량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즉 이렇게 탄생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를 표현한 거냐면 이거를 표현한 거죠, 이거를. 근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4차원 탄생까지. 요것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 5차원 블랙홀 이 탄생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자는 정반대, 대폭발하고 대발생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음수 43초 아닙니까? 음수 지수가 아니라 양수 지수이다. 엄청난, 이게 M차원인 거죠. 근원 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우주 팽창 속도와 관측 범위. 그렇다면은 이제 우주는 4차원 구체 아닙니까? 이게 4차원 구체. 지구가 있다는 거죠. 우주가 지구 정반대편에 이게 은하가 어떤 빛이 있으면 이 빛은 이쪽으로도 오고 이쪽으로도 오고 두 개가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그 4차원이라고 4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여하간 그래서 이게 A 은하가 여기 있다 하면 가정을 해보죠. 그럼 가까이 있잖아요. 10억 광년이라는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도 또 빛을 뿜어낸다는 거죠. 옛날에. 그럼 이쪽을 보면은 120억 광년이 되는 거예요, 얘가. 분명 은하는 한 개인데 두 개로 아주 최근 은하와 엄청나게 오래된 은하 이렇게 보일 수 있다. 그 근거는 4차원 구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하의 개수는 관측의 절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하를 어떻게 우리 세계의 그 반지름이잖아요. 왜 구체라고 했으니까. 지름을 어떻게 구할까? 그것이 거시공동. 거시공동은 분명히 제가 예측하기로 거시공동은 여기하고 여기 끝에 있을 것이다. 이게 반지름, 우리 은하의 반지름. 그래서 뒤에 밤하늘의 슈퍼보이드, 거시공동은 어떻게 탄생되는가? 거시공동, 이게 10억 광년이면 10억 광년. 10억 광년짜리를 누가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죠, 이게. 암흑물질 설명 못합니다. 암흑에너지도 설명을 못해요, 이게. 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는 빅뱅, 뻥 터졌을 때 우주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동그라하게 있냐는 거죠, 이게.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가지고. 이게 뭐냐? 이것이 Z축, 자식 블랙홀이 Z를 뿜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Z를 뿜어내죠. 여기에는 존재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은하들이. 그러니까 이게 존재를 못한다는 거예요, 존재를 못해요. 여기에, 예. 이거는 뭐냐? 예, 이거는 쌍극. 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이렇게 쌍으로. 그럼 왜 모양이 다르냐? 예, 당연히 이거는 여기서 도달하는 속도가, 걸린 시간이 다르니까, 모양은 다를 수 있죠. 즉, 얘는 이제 터졌다면은, 이제 계속 이제 보인다면, 동그라미게 보인다면, 요거는 최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신, 멈췄다는 거죠. 그 Z가 멈췄다. 이건 Z가 멈췄다. 걸리는 시간 차이고요. 그럼 이거는 뭐냐는 거예요, 이거. 자기력선의 중심축이라는 거죠. 자기력선. 2차원 블랙홀 자기력선 중심축이 없습니다. 3차원 자기력선의 그 꼭지점. 3차원 이거지 않습니까? 꼭지점 여기에요. 여기 위쪽 하나하고 밑쪽 하나. 이게 자기력선. Z만. 여기는 Z랑 자기력선이랑 똑같이 그리지 않았습니까? Z하고 자기력선하고 자기력선 중심축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 정남 정북하고 그다음 자기장 축이 휘어져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있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자기장은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거고 Z는 그 밖에서 물질들이 그 소화되지 못한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두 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꼭지점 한 개, 맨 위에 꼭지점 한 개, 맨 밑에 점 한 개, 점이라는 겁니다. 2차원의 중심축은 없다. 3차원의 중심축은 점 두 개다. 그럼 4차원은 띠라는 거죠. 선. 그래서 이 선으로 이렇게 보이드가 펼쳐져 있는 것이다. 성간가스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이제 답이 나오면 이게 뻥 터졌다. 초신성이 뻥 터졌다. 그럼 이렇게 생성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초신성이 터져가지고 가스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멋있게 동그라미로 뭐 타원이든지 이렇게 관측이 이게 맞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기둥이 나오냐는 기둥이 이거는 뭡니까? 아니 이게 초신성이 뻥 터지면 이게 상식적으로 상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게 어떻게 초신성이 뻥 터지면 얘가 만들어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4차원 계속 새로 수소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즉, 그 수소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 핵심, 여기서 4차원 세계에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요것들이 계속 이쪽으로 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입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입자들이 뚫은 놈이 있고, 첫 번째 자기력선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발생이라는 거죠. 발생되는 게 있고, 못 뚫은 애가 있고, 입자화 되지 못한 거죠. 차원화 되지 못한 애는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뻥. 근데 그게 이제 주된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물리학이죠. 주된 흐름.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조그마한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된 흐름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 튀어나온 곳으로 계속 4차원 세상에서 우리 공간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수소가 주된 흐름. 그러니까 계속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더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 기둥 모양으로 계속 또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양도 만들어지고 이런 모양도 만들어지고 그 주된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런 모양도 만들어지고, 이것이 성간가스다. 발생이라는 겁니다. 4차원 세상에서 발생됐다. 은하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은하에서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이 케플러 예측값이랑 측정값이랑 서로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왜 도대체 서로 안 맞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거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걸로 보는 거죠. 모든 계산 이거라는 겁니다. 은하 역시 팽창을 한다. 그 팽창하는데 덜 팽창한다는 거죠. 여기 빈 공간은 부쩍부쩍 팽창을 하는 거고, 은하는 약간 팽창을 하고, 또 그 논리적으로 여기 그 가운데는 팽창을 거의 안 하죠. 오히려 줄어드는, 수축되는. 근데 밖에는 이렇게 부쩍부쩍 팽창을 한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집어넣으면 여기 꼬이는 문제, 나선이 이렇게 꼬여버려요. 그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암흑물질, 이거 암흑물질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암흑물질이 아니라 어미 블랙홀이 공간을 팽창시키고, 그 팽창된 공간은 여기 나선팔 여기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가 영향을 받고, 가운데는 영향을 안 받고. 왜? 거기 블랙홀이 있거든요. 이게 자식 블랙홀이. 자식 블랙홀을 중심으로 팽창이 이렇게 파란색 팽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측정은 제가 볼 때는 측정은 빨간색을 측정한 거예요. 근데 계산은 검은색으로 계산했다. 안 맞는 거죠. 측정하고 계산하고 안 맞게 된다. E는 mc의 제곱.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과연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느냐?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면은 질량이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로 바뀐다고 해서 쪼개져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양성자도 쪼개집니다. 그럼 양성자가 또 쿼크로 쪼개집니다. 쿼크가 또 쪼개지는 거죠. 계속 쪼개집니다. 계속 쪼개져요. 이게 더 이상 안 쪼개진다. 그때 에너지로 짠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이게 이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그게 수학은 맞죠? 수학은 그림이 아니니까 숫자만 맞으면 됩니다. 수학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화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입자가 이것이 똘똘똘똘 말리지 않았습니까? 똘똘똘 말렸죠. 이 말린 게 펴진다는 거죠.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게 블랙홀의 힘이에요. 블랙홀의 힘. 이게 어미 블랙홀의 힘이라는 거죠. 자, 보시죠. 얘가 똘똘똘똘 말린 게 쫙 풀어졌어요. 풀어지면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풀어졌으니까. 풀어졌다. 그럼 얘게 질량이거든요. 얘가 질량이고 얘는 축이에요. 축 공간. 얘는 우리 세계의 물질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있어야 우리 세계의 물질인 거죠. 우리 세상에 갇혔다. 갇혔으니까 우리 세상 물질. 이렇게 있으면 뿅 하고 날아가요. 어미 세계로 뿅 하고 날아갑니다. 우리 세계에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세계인데, 우리 세계죠. 우리 세계에서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가 어미 블랙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입자가 어떻게 생겼냐? 보통 보면 입자 속에 또 입자가 있고 그 입자 속에 또 입자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양성자가 있고 쿼크가 있고 차원이라는 겁니다. 알파 차원, 4차원 블랙홀이고 베타 차원, 5차원 블랙홀이고 감마 차원, 6차원 블랙홀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럼 3개일까? 3세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준 입자 물리학의 3세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나로 해석할 거냐, 너로 해석할 거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성이라는 게 절대성. 어미 블랙홀이 절대적으로 관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 블랙홀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냐, 너냐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양자역학의 그 슈레딩거 상자 속의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 나나 너나 둘 중에 한 사람이 관측을 해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해진다. 관측을 안 하면 확률의 세계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죠. 그럼 어미 블랙홀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나 너나 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관측자 아닙니까? 그럼 어미 블랙홀이 관측을 한다? 여기에 어미 블랙홀이 있고 요게 고양이에요. 상자 속에 갇힌 고양이. 상자 속에 갇힌 고양이도 중력을 받지 않습니까? 중력을 받고 여기 어미 블랙홀 공간 첫 번째 자기력선과 두 번째 자기력선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어미 블랙홀이 얘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 관측이잖아요. 그게 관측. 즉 양자역학 도무지 모르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너가 관측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전혀 모르는 세계냐? 나하고 너하고 전혀 관계 없다는 거죠. 나가 관측하든 너가 관측하든 어미 블랙홀이 절대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자역학도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차원 엔트로피 증가 법칙.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필히 4, 3, 2, 1, 0으로 가야 됩니다. 왜? 블랙홀 가족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0차원이 되면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0, 1, 2, 3, 4, 5, 6. 화이트홀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차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뭐냐면 이것과 이거 한번 더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 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엔트로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막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2.996, 3.000, 2.998 이라고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 아닙니까? 2.997이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이쪽으로 가니까 무조건 방향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는이라고 하고 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는이라고 해버리면 블랙홀하고 화이트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웜홀이 만들어진다. 그게 는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2.997이다. 이것이 차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고 도대체 왜 엔트로피 증가 법칙?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핵심이. 모든 것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전달이 일어나는 현상. 도대체 왜 질소에서 무질소로 가냐는 거죠. 왜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가냐는 거죠. 원자가 막 화학 반응하는 이유는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필히 차원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절대 보존 법칙, 절대 고립기에서는 보존 법칙과 증가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증가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0차원이 되면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어미의 블랙홀이 암흑물질이자 암흑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잔뜩 썼지만 이거 볼 필요 없는 거죠. 결국 핵심은 예스냐 노냐. 앞에서 제가 잔뜩 설명했듯이 예스라고 하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스라고 답변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미 블랙홀이 암흑물질이 암흑에너지라는 겁니다. 끈이론과 매우 유사합니다. 끈이론, 물리학의 혁명인가? 아니면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인가? 미래를 본다면 물리학의 혁명입니다.
근데 현재를 본다면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입니다. 끈이론. 열린 끈이 있고 닫힌 끈이 있다는 거죠. 제 주장. 아니 이게 열린 끈이 있고 닫힌 끈이 아니라 이 열린 끈이 뭐냐? 아니,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이라고. 이 자기력선이 사건의 지평선에서 뚝 끊겨가지고 우리 세상에 똘똘똘똘 말린다는 거죠. 똘똘똘똘 말린다.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끈이론은 그냥 이거 있다 아닙니까? 있다. 끈이론과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접근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끈이론에다가 어미 블랙홀 넣어라. 왜냐하면 끈이론이 수학적 배경이 너무나 탄탄하죠. 수학이 아마 엄청 막강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어미 블랙홀 집어넣으라는 거죠. 이런 거 이제 폐지를 하고 똘똘똘똘 말린 걸로. 만물의 근원 물질은 회전하는 철입자일 것이다. 우선 축을 n 공간, 이게 n 공간 아닙니까? 이거 s 공간이고요. 일단 공간은 맞죠. 네. 근데 n 공간의 특징이 이게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밀어내죠. s 공간의 특징 당기는 거 아닙니까? 당기죠. 자, 우리 세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계 전부 다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 핵과 핵이 밀어내잖아요. 그 핵이 있고, 즉, 우리 몸은 단단한 것 같지만, 저쪽에 핵 하나 있고, 엄청나게 먼 거리 핵 하나 있고, 그 핵과 핵 사이에는 전부 다 빈 공간이라고. 그 왜 빈 공간이냐는 이유가, 우리 세계의 물질은 N물질. 밀어내지 않습니까? 밀어낸다는 거죠. 그럼 블랙홀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따닥 붙어 있는. S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다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S 공간이다. 이 자기력선이죠. 자기력선과 자기력선이 축이고, 그 자기력선과 자기력선 사이가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세계. 그럼 이 공간의 수직 방향, 요게 요 입자가 얘를 뚫을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 못 뚫린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줘야 에너지는 점프하는 거죠. 점프.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 잘 지었죠. 비었는데 간격이 있는 거예요. 비었는데 간격이 있다. 왜 비었는데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비었다. 우리 세계의 방향이죠. 현실은 비었는데 그 현실의 수직 방향은 간격이 있다는 거죠. 예, 또 설명을 하니까 참 말이 현실은 텅 비었다. 공이에요. 현실의 수직 방향은 간격이 있다. 정확히 이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미 블랙홀이 요게 있고 첫 번째 공간에 우리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4차원의 세상이. 그래서 컨티뉴어스. 이건 비었어요. 현실은. 비었는데 현실의 수직 방향은 간격이 있다는 거죠. 이건 왜 첫 번째냐는 저 뒤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차원이다. 차원으로 필히 만물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x, y, g. 이거는 수학이다. 이거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수학이죠. 왜? 텅 비었는데 무슨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이건 수학이고, 알파부터 존재한다는 거죠. 알파가 어미 블랙홀, 베타가 할미 블랙홀, 감마가 증자 할미 블랙홀. 전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자가.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하고 이제 핵하고 뭉쳐가지고 이제 물질을 만들고, 이건 N, 이거는 S.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거 알파잖아요. 알파. 왜 전자죠? 얘도 전자죠. 그러니까 알파인 거예요. 분명 얘도 알파고 알파 입자. 얘도 알파 입자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얘는 입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입자인데 이거는 특징이 원자 핵 속에 갇힌 전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상은 XYG 공간이죠. XYG 공간이고, 그럼 여기 세상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 세상은 XY 공간이 XY 공간이죠. 그럼 G 공간이 어떻게 됐느냐? G 공간이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수직 방향, 여기 수직 방향이 양자화된 거예요. 이게 여기 우리 G 컨티뉴어스인데 원자 세상에서는 이게 G 방향이
양자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가 양자화 됐기 때문에 지의 세상에 지의 세상. 여기가 지의 세상이죠. 여기 보시죠. 알파가 양자화 됐기 때문에 알파의 세상이죠. 알파의 세상입니다. 이거 알파요. 알파의 세상에 알파는 입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의 세상에 알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입자겠느냐죠. 파동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있을 때는 입자예요. 여기에 있을 때는 전자는 파동으로 움직인다. 파동으로 움직인다가 무슨 뜻이냐? 얘가 베타 입자거든요. 베타 입자. 베타 입자가 자 보시면 만약에 베타 입자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차원이 붕 뜬 거 아닙니까? 우리는 XY Z 세상인데 베타 입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파 파동으로 얘를 감싸야 되는 거예요. 보호막. 그러면은 이게 딱 맞다는 겁니다. 이 XYZ 알파 베타 감마가 파동이 뭐냐? 보호막을 씌우는 겁니다. 축 공간 입자의 정체. 뭐 앞에서도 제가 계속 설명하였듯이 이게 그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 축을 얘가 이제 탁 찢는다. N축과 S축으로 찢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알파 입자는 거죠. 이게 선이 똘똘똘 말려가지고 이게 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알파선에는 베타 자기력선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타 자기력선이죠. 이 베타 자기력선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알파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는 베타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거라는 거죠. 왜 똘똘똘똘 이렇게 말아놨냐? 사실 이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얘가 강력히 회전을 하고 있죠. 그 회전한 이유는 아까 뭐 4페이지인가? 3페이지인가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왜 이게 정답이고요. 왜 이렇게 똘똘똘 말려 있는 게 여기서도 또 똘똘똘 말려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펼쳐지고 이렇게 모양이 있느냐? 차원이 맞다는 거죠. X, Y, Z 세상에 알파가 있는 거예요. 알파가 있죠. 거기에 베타가 있는 겁니다. 차원이 맞습니다. 차원이 딱딱딱딱 맞으니까 돌돌돌돌 말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X, Y, Z 세상에서 이거를 탁 없애보죠. 그럼 얘가 베타 아닙니까? 이게 알파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말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다. 파동으로 쫙 직진한다. 파동으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입자냐 파동이냐 헷갈리는데 차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입자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입자고 이렇게 하면 요거 전부 다 파동으로 바뀐다. 차원이 순차적이어야 한다. 조상 블랙홀과 차원 축감. 그래서 가족 블랙홀이죠. 가족 블랙홀은 필히 차원을 감축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반드시 이렇게 시간이란 뭐냐? 차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밑으로 점점 떨어지는 게 시간이 흘러간다. M 차원이란 무엇인가? 뭐 나름대로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동영상은 뭐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또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자기력의 근원은 뭔가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전자기력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그림을 그렸듯이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3차원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여기에 3차원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거기에 수직 방향으로 입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이게 정답인 거죠. 그림의. 왜? 수직 방향이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똘똘똘. 이건 수직인 것 같은데 수직 아니죠. 네, 이렇게 그림을 똘똘똘똘 그려야 된다. 4차원 세계에서 공간과 물질.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공간 아니라고. 이거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 선이에요. 얘가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뿜어내는 자기력 선을 막 빨아당기는 거죠. 할미 블랙홀. 네. 할미 블랙홀이죠. 왜냐면 여기가 어미 블랙홀이라고 제가 답변했으니까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은 요거죠. 네. 요거니까 요거는 할미 블랙홀이 되는 거고 당연히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 자기력선과 자기력선은 수직이어야만 하고요. 이게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겁니다. 사건의 지평 요거는 아직 안 끊어졌습니다. 안 끊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즉 여기 안 닿았어요. 아직 안 닿았으니까 얘가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탁 닿았습니다. 닿는 순간 얘는 확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빛의 속도로 확 잡아당겨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E는 MC의 제곱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건의 지평선은 확 끊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닿는데 아까 3페이지에선가 제가 얘기했던 닿는 순간 얘는 엄청나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회전하게 얘를 똘똘똘똘 말아버린다는 거죠. 물론 저 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입자가 된다는 거죠. 입자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어느 입자가 되느냐? 여기 베타 입자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할미 블랙홀이라고 했죠. 할미 블랙홀은 베타. 이게 베타 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베타 입자에는 또 증주 할미 블랙홀이 있고, 즉 계속 순환 방법, 논리는 똑같다. 그래서 이게 N하고 S로 구분이 되고, N은 자기력선 축은 원래 중성이죠. 중성인데 제가 주장하기로 분명 중성이 아니라 N과 S가 함께 있는 거, 요렇게 있다는 거죠. 요렇게. 우리는 즉 자기력선 이거. 그래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중성이거든요. 이거를 두 개로 쫙 분리하는, 제 생각으로는 분명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거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나.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게 초전도체죠. 이 자기력선을 똘똘똘똘 입자가 된, 또르르 굴러가는 입자, 그 초전도체 그 입자 있죠. 그 입자를 어떻게 N과 N으로 찢을 수 없나. 만약에 찢는다면 이게 논리가 더욱더 맞는, 한번 그거를 연구를 해볼 만한, 아마 똘똘똘 말린 입자를 N과 S로 찢는다면 노벨상 받지 않을까요, 그거? 실험적으로. 그래서 N은 이쪽 방향으로 돌고 S는 이쪽 방향으로 도는데, 블랙홀이 S니까 S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얘를 당기잖아요. 얘를 당기는데 못 갑니다. 근데 또 당기죠. 당기는데 못 가는 거죠. 얘가 휘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기력선이 휘어진다. 뭐 아주 자기력선이 휘어질 수 있느냐? 자기력선이 아까 앞에서 자기력선 변화무쌍하다고. 자기력선 휘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구가 내뿜는 자기력선 원래 이렇게 이쁜데 휘어진다는 거죠. 휘어진다 자기력선. 그럼 S는 여기에서 밀죠. 네, 밉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당기잖아요. 빨간색이.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뽕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뽕 빠지고. 그럼 어디까지 빠질 거냐? 뽕 빠지고 하면 여기 풍덩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빠진다는 거죠. 블랙홀은 S극이다. S극이에요, 얘가. S극인데, 그러니까 얘 밀죠? 네, 민다. 그럼 여기서, 그럼 밀면은 또 이쪽으로 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미는 거죠. 가운데 붕 떠 있다. 이게 특징이 뭐냐, 이게. 이게 특징이, 여기 어미 블랙홀이고요. 밑에 할미 블랙홀 있죠? 할미 블랙홀은 베타죠, 베타. 할미는 베타예요. 베타 블랙홀 입자 한 개를 얘가 알파가 뜯는 겁니다. 그래서 할미 블랙홀 베타 입자를 뜯어가지고 얘가 감싸버려요. 그러면은 알파가 된다는 거죠. 베타 할미 입자 한 개를 증발시키는 거죠. 증발을 시켜가지고 알파로 싸버리면 알파가 되죠. 네, 요소로 뿡덩. 그러면은 어미 블랙홀이 커지는 거죠. 커지면 우주가 팽창한다. 더더욱 팽창하는 거죠. 가속 팽창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력, 이게 입자 알파라는 알파 여기 요 빨간색은 어미 블랙홀. 요거 펼쳐지는, 요거 쫙 직선으로 펼쳐지잖아요. 요거라는 거죠. 요거 베타 입자, 베타. 누구냐? 할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인 거죠. 이게 요거를 전자기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전자기력 베타 입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X, Y, G, 알파, 베타. X, Y, G 세상에 알파 입자가 있고요. 이 알파 입자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타가. 그러니까 얘는 안정적이에요. 전자기파. 네. 얘가 사라져가지고 얘가 똘똘똘 말린 게 팍 펼쳐지는 거죠. 그게 바로 전자기파. 강력은 왜 가장 강한가? 역시 차원이라는, 핵심은 차원. 뭐 제가 그림이 너무나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핵심만 차원이다. 우리의 세계의 원자 있죠. 원자는 이거라는 거죠. 베타 있잖아요. 이 속에 물질 있죠. 예,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 베타이고 이 베타 밖을 알파로 감싸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맞죠. X, Y, Z, 알파, 베타. 이게 없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게 매우 불안정하죠. 매우 불안정합니다. 예.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 그리고 여기 한 개만 있다. 원래 제가 두 개 그리지 않았습니까? 한 개 있는 거야. 불안정합니다. 왜? 요거 이제 파동이라고 앞에서 제가 이거 전자 파동이라고 설명했고요. 원자 속에 갇힌 전자는 파동이다. 파동으로 감싸고 있는데 이게 힘이 약한 거예요. 힘이 약해. 약하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왜? 꽁꽁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데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필이 두 개가 있어야 이 베타 차원이라는 이 놈이 이게 이게 알파가 두 개가 있으면 못 나간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안정적인 이게 화학 반응이라는 거죠. 이게. 또 동일한 논리. 그럼 이 베타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베타 속에 또 베타 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자기 파라고 부르는 베타 전자. 그 속에 감마 물질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감마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감마 전자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베타가 있는 거, 델타가 있는 거죠. 이게 차원이 딱딱딱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0차원이 뭐냐? 여기 0차원이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기 공간이 수학적인 공간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0차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필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렇게 간다는 거죠. 물질들을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에서 바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중력이란 어미 블랙홀의 수직 방향 힘이고 알파의 힘이 알파의 힘, 양력 알파의 힘입니다. 전자기력 베타의 힘이죠. 베타. 강력 감마의 힘입니다. 결국 중력. 왜 너무나 약한가? 역시 수직 방향으로 해석해라. 이 방향 우리 세계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M 있죠. M에다가 여기 어미 블랙홀 질량을 넣으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 질량을 넣으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게 숫자가. 지금 숫자가 너무너무 작지 않습니까? 어미 블랙홀 질량을 넣으면 양력 요것과 비슷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있는 이게 공간을 마음대로 공간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구부러뜨린 거죠. 어떻게 공간이 구부러지겠습니까? 이게 어미 블랙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공간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구부리죠. 어미 블랙홀 있다고 하면 이게 안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공간이. 그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절대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고 뭐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뭐 다 무시하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어미 블랙홀이 만물을 지배한다. 중력파 발생의 근본 원인. 이렇게 행성들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두두두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자기력. 얘가 한번 딱 사라졌다고 하면서 가정을 해보죠. 얘가 이 자기력선이 딩딩딩딩딩 하겠느냐? 안 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력파 참 너무나 측정하기 힘든 너무나 측정하기 힘든 그 중력파는 언제 발생하느냐? 이 블랙홀이 얘가 블랙홀이라고 하겠습니다. 블랙홀이 탄생하죠. 탄생하는 그 순간 이걸 너무 무겁기 때문에 탕 치겠죠. 어미 블랙홀이 자식 블랙홀이 어미 블랙홀을 탕 칩니다. 그러면 이 블랙홀이 여기 표면에 파동이 이게 물결이 생긴다는 거죠. 왜 물결이 생기느냐? 얘가 더 강합니다. 단단하기는 당연히 이건 질량은 무한대지만 얘보다는 훨씬 덜 단단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액체와 같은 거예요. 액체. 얘는 고체철, 얘는 액체철. 얘가 탕 치면 물결이 생기거든요. 물결이 생기면 여기를 약간 흔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진짜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크죠. 이거는 너무 작습니다. 세 발의 피에 물결이 생겨가지고 얘가 세 발의 피만큼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얘가 흔들리면 우리 공간도 흔들리는 거예요. 세 발의 피만큼. 세 발의 피만큼 흔들릴 것이다. 그게 바로 중력파일 것이다. 관성 질량과 등가 원리 역시 마찬가지. 이게 하여튼 관성을 설명해내면 되는 거죠. 운동 상태를 왜 유지하려고 할까? 왜 직진하려고 하는 계속 그 속도로 직진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게 자기력선이라는 거죠. 앞에서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게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 이거인 거죠. 여기서 중력이 절대 중력이 잡아 당깁니다. 근데 이 자기력선이 원래 팽팽하지 않은 팽팽한 자기력선이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정지해 있을 때고 등속 약한 등속을 할 때는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 자 다시 여기서 요만큼 가면은 뒤에 자기력선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탱탱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얘가 올린다는 거죠.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기력 요만큼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힘이 평형이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힘의 평형 똑같다는 거죠. 결국 왼쪽에서 이렇게 올리는 힘이나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리는 힘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등속을 한다는 거죠. 등속은. 그럼 그 힘이 뭐냐? 이게 우리 세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세계의 방향 이거예요. 이게 XYZ가 수직이란 수직. 이게 도저히 우리가 그 관성을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그럼 가속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등속을 할 때는 좌측의 모양하고 우측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과속을 할 때는 이게 더 휘어지겠죠. 이러면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좌측하고 우측하고 그 고무줄 텐션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반대 민다는 나는 이쪽으로 가죠. 근데 얘가 자기력선이 밀게 되는 거죠. 이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힘을 받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성. 그럼 등가 원리. 왜 등가냐? 결국 힘의 방향 요거 아닙니까? 요거.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뭐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뭐 고무줄 텐션에 뭐 방향이 존재하겠습니까? 다 같은 고무줄인데 그 뭐 고무줄의 성질은 뭐 이렇게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 성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가 될 것이다. 여기 원자와 원자의 결합힘. 이거는 뭐냐? 원자하고 왜 결합을 하느냐? 베타가 못 새도록 알파 공간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힘이라는 거죠. 즉 최외곽 전자의 개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죠. 방금. 도대체 원자하고 무슨 공유 결합, 무슨 결합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있어요. 이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딱 방어를 펼쳤습니다. 얘를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러면 얘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철저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두 번째 공간에는 8개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3개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공간에 두 번째 공간은 방금 그 점프 세계, 양자의 세계이다라고 제가 설명했고, 요 3개는 맞는데, 하여튼 맞아요, 이게 물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맞으니까. 근데 얘가 두 번째 공간 전체를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못 세죠. 이거는, 여기 세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 공간이 넓잖아요. 그 넓은 공간을 얘 혼자 어떻게 방어를 못 한다는 거죠. 차원이 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공간에는 전자가 8개가 있어야지 방어가 되는 겁니다. 차원. 이게 안 샌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셉니다. 세니까 화학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필히 차원은 순차적이어야 한다. 순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다 방어막이 설치가 돼 있어야 안정적이다. 양력은 왜 약한가? 양력의 정체가 가장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입자의 탄생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 저 뒤편 동영상에서는 또 입자 탄생 과정을 한번 세부적으로 그려봤고,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입자의 탄생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뭐 아직 그 어미블랙홀 우주론이 그 정립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탄생할 수도 있다. 결국은 이게 어미블랙홀 자기력선이라는 거죠. 어미블랙홀 자기력선의 힘, 중력의 힘과 같다는 겁니다. 절대 중력의 힘과 같다.
양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 알파 세상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은 탄생할 것이다. 이게 중력이 아니라 절대 중력. 절대 중력은 양력과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절대 중력, 알파 힘이라는 겁니다. 알파 힘, 어미 블랙홀 힘, 양력, 어미 블랙홀 힘, 전자기력, 베타 힘, 할미 블랙홀 힘, 강력, 증주 할미 블랙홀 힘.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은 탄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력에서 역시 또 중성미자, 이런 것들이 계속 아주 힘들어지는, 중성미자가 도대체 뭘까? 원래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정상. 왜? 입자는 차원의 집합체.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필이. 그런데 얘네들이 튕겨 나간다는 거죠. 이거 뭐 핵융합이라든지, 하여튼, 플라즈마 현상이라든지 얘네들이 이렇게 튕겨 나가요. 그럼 얘만 남았습니다. 얘만. 차원 한 개, 그래서 한 차원 입자. 얘가 뭐냐는 겁니다, 얘가. 도대체. 그럼 앞에서 요건 알파라고, 요거는, 그래서 이게, 얘만 남은 거예요, 얘만. 얘가 있을 때는, 얘 베타, 요거 전자기력이 막 펼쳐졌다, 늘어났다가 막 하는 거죠. 이게 전자기력 측정이 되는데 얘만 있습니다. 이게 펼쳐질 게 없거든요, 이게. 계속 입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통과하는 거예요, 다 통과. 그럼 전자기력에 반응하느냐? 반응 안 하죠. 그러면 알파 입자, 알파만의 입자. 중력하고 양력에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관측이 안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우주 공간에 있다. 왜? 이게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다 탈출하면은, 그럼 얘가 되면 얘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질량은 무지개 작다. 측정은 안 된다. 측정을 하려면 중력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그래서 중성미자는 또 뒤에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이게 중첩. 근데 이게 측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얘가. 양자얽힘도 발생을 시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이론, 통합 방법론, 그 어미 블랙홀, 특히 조상 블랙홀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거기에 특징, 힘의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방향일치도 방향이. 즉, 우리는 계속 XYG 세계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XYG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알파의 세계. 요만큼, 여기 알파 요만큼, 이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는 입자는 요거 크고, 요 세계는 요거 크고, 흔들린다는 거죠, 이 입자가. 요만큼, 알파 요만큼 흔들립니다. 약간 흔들린다. 좀 불안정하다는 거죠. 우리 현실이 약간 흔들린다. 이걸 오버를 하면은, 이거를 과장하면 우리 세계가 분리가 된다.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입자는 흔들려요, 여기 전자가 흔들리는 거지, 우리 세계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가 흔들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얘는 두 번째 공간으로 점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우리 세계가 흔들리는데, 우리 세계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알파, 전자가 흔들린다는 거죠. 힘의 방향을 이게 어미 블랙홀 방향으로 해야 되고, 힘의 크기가 비슷해야 한다. 이게 중력하고 나머지 세 가지 힘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 역시 어미 블랙홀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여기서 특필히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즉 알파, 베타, 감마, 필이 수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선 XYG 세계가 있습니다. XYG 세계는 연속이죠. Continuous. 그래서 근데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XYG 세계는 없는 세계입니다. 이건 XYG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 인간이 계산이 매우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XYG 없는 수학의 세계가 있고, 근데 그 수학의 세계가 컨티뉴어스 세계가 있고, 점프 세계가, 이 점프 세계가 알파의 세계인데, 이 점프를 여기에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즉, 여기는 점프 안 돼요, 이게. 절대 점프 불가능이다. 점프 불가능. 여기는 점프라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은 동그라미인데, 왜 여기는 블랙홀의 힘이에요, 블랙홀의 힘. 근데 여기는 블랙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하죠. 블랙홀은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얘도 자기장을 이렇게 공간을 형성시켰다는 거죠. 즉, 세타, 파이, 2차원 공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점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넣어주면 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떠는 거죠. 떨다가 점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프 세계.
여기는 컨티뉴어스.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는 전자 동그라미가 아니라 파동이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게 오메가가 Z가 사라졌어. Z가 이게 한 단계 붕 떴습니다. 이게 차원이 이게 한 단계 차원 한 개가 사라지면 중간에 빠져버리면 얘는 파동이 된다. 파동으로 요거 있죠. 요게 베타거든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요게 알파, 요게 베타. 베타를 알파가 감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못 나가도록 혹은 또 연속 XYG 알파 베타 이렇게 연속이 되도록 감싸야 된다. 방음막을 형성해야 된다. 그럼 알파는 이렇다고 치고 베타는 뭐냐? 여기에 또 수직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역시 XYG 알파의 세상 베타의 세상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파동의 세계. 전자는 왜 양자화되는가? 여기 전자가 양자화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자가 양자화되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다중우주 및 평행우주는 존재하는가? 역시 다중우주는 맞다. 평행우주는 아니다. 이 현상을 여기에다 적용시키지 못한다. 이 현상을 여기에다가 적용시켜버리면 점프하면 1번 세계 점프한다. 2번 세계 점프한다. 3번 세계 점프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점프가 안 되는 이유는 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양자 얽힘과 암흑선, 이거는 입자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입자가 먼저 이게 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보죠. 이게 도입니다. 이게 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믿냐 안 믿냐의 문제 아닙니까? 요 딱 선 하나 그래요. 그럼 얘를 돌린다. 그럼 얘가 돌아갈 수도 있겠는데 왜 돌아가냐는 거죠. 질문. 이제 막 논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게 알파거든요. 이게 알파 전자, 이게 전자, 반전자, 알파죠. 알파. 제가 앞에서도 계속 알파에는 베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타. 이게 베타라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의 세계, 할미 블랙홀의 세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놔요. 이렇게 막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끼리 얘 베타하고 딱 달라붙는 거죠. 왜? 원래 축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똘똘똘 요거 뭐냐? 결 어긋난 놈. 어떻게 결이 어긋나느냐? 탕 쳐요. 뭔가가 외부에서 탕 치면은 이제 여기 초록색도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고요. 얘가 탕 치면 디디디디 떨리겠죠. 떨리다가 이게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분리가 탁 되는 순간 얘는 똘똘똘 말리는 거죠. 이렇게 결 어긋남 놈들이고. 그럼 이제 논리가, 그럼 이게 여기서 알파 입자 얽힘 아닙니까? 알파 입자들이 베타 자기선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라고 하면 혹시 여기 베타 입자들이 감마 자기선으로 얽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게 베타 입자 얽힘이라는 거죠. 이게 전자기파. 하여튼 전자기파도 얽혀질 수가 있다. 전자를 얽혔다. 전자기파를 얽혔다. 이게 혹시 광자 컴퓨터. 이거는 전자 컴퓨터 계열이, 전자 컴퓨터류이고 이게 광자 컴퓨터류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할미 블랙홀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거는 세부적인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전자 이중슬립 현상이 뭐냐? 역시 이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이제 명확한 세계를 탈피를 하면은 알파의 세계, 명확한 세계가 이거죠. 이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알파가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속도를 가지면 이게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는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왜 원뿔 모양으로 펼쳐지느냐? 그게 알파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이 이걸 만들어 팅팅팅팅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쨌든 선이지 않습니까? 선이 이렇게 펼쳐지다가 막 못 가죠. 여기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정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얘는 앞으로 쭉 가죠. 가다가 선이 한도가 있으니까 여기도 정지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럴 때 여기가 팅팅팅팅팅팅 한다는 거죠. 여기서 팅팅팅팅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정지됐죠. 여기 정지됐습니다. 아니, 속도 에너지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정지가 된 거예요. 정지가. 속도 에너지가 팅팅팅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팅팅팅팅이 뭐냐? 왜 이게 파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타는 파동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좌우, 직진 방향에 좌우로 퍼지려고 계속 팅팅팅팅 한다는 거죠. 얘가 팅팅팅팅팅팅팅팅. 그러면은 나는 분명 직진을 해요. 전자는 분명 직진을 했는데 이 직진의 수직 방향,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 직진의 수직 방향으로 펼쳐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베타가. 얘 성격이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쫙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이냐?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비정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알파는 입자. 이게 여기 빨간색은 입자여야만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지는 거, 베타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 이 빨간색 알파는 이게 비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비정상이 됐냐? 이렇게 만들어줘 버리니까. 뭐 자연의 세계에서, 자연적인 세계에서 뭐 이게 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자연적인 세계가 아니,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찮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비정상. 알파가 파동으로 되는 건 비정상이다. 그래서 관찰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건드려주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정상으로.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건드려주면 왜 정상으로 입자로 똘똘똘똘 말리느냐. 그것이 바로 앞에서 이게 설명해서 얘가 강력하게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 자기력선도 강력하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력하게 회전을 하고 있고 요거 얘는 입자로 이렇게 또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쭉 펼쳐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세부적인 그림은 역시 또 저도 그림 그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더 논리를 개발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고 어쨌든 이게 펼쳐졌다는 거죠. 펼쳐지면은 이게 관찰자 효과 여기에 탁 닿는 거예요. 이 선이 탁 닿으면은 조금이라도 닿아요. 진짜 눈곱만큼이라도 요게 탁 닿으면 당연히 얘가 엄청나게 회전하는 게 똘똘똘 말아버리는 거죠. 결국 논리는 이거랑 같습니다. 여기서 얘가 똘똘똘똘 말리는 논리랑 같다. 이게 눈곱만큼이라도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왜? 알파는 어미 블랙홀은 알파를 입자로 만든다. 그럼 베타는 어미 블랙홀하고 상관없습니다. 베타는 할미 블랙홀이죠. 할미 블랙홀. 그래서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누가 관찰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누가. 나가 관찰하고 너가 관찰하고 아닌 거죠. 어미 블랙홀이 절대적인 관찰자예요. 광자 이중 순리 현상. 참 이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건 그래도 전자는 알파거든요. 알파. 광자는 베타란 말이에요. 이게. 역시 매우 힘든.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경우수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렇게 막 원래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정상이고 이게 정상인 거 이게. 근데 베타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 이미 펼쳐져 있다는 거죠. 슬릿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미 베타 파동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파동이 슬릿을 통과해 버리니 이거는 파동 현상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빛에 대한 기하학적 논리 역시 빛 역시 빛은 전자기 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자고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게 베타예요. 베타. 즉 빛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빛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이미 터트려진 겁니다. 이게 빛인 거죠. 전자기 파. 이 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X, Y, G,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파동이라는 겁니다. 파동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파동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나름대로 한번 그림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직진을 하죠. 직진을 하는데 직진의 수직 방향으로 쫙 펼쳐져야 됩니다.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쫙 직진의 수직 방향으로 쫙 펼쳐져 가지고 이게 빛의 속도로 직진을 하는 거예요. 얘가 결국 차원이 하나가 붕 뜬 겁니다.
이게 이제 면으로 나타나는, 이건 선으로 나타나죠. 이게 전자, 선. 왜 선이냐? 맞거든요. X, Y, Z, 알파. 얘는 면으로 나타납니다. 왜? 알파가 사라졌어요, 알파가. 이게 베타니까 면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역시, 도대체 왜 전자 1세대, 2세대, 3세대, 여기 뚝 끊겼냐는 거죠, 여기가. 숫자가 도대체. 왜 엄청난 숫자들이 뚝 끊겼습니다. 차원이 끊겼다는 거예요, 차원이. 그 누가 차원을 끊어버렸냐? 블랙홀. 블랙홀들이 차원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차원이 혹시 끊어지면은 이 정도 차원, 이 정도 숫자가 나타나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4차원, 할미 블랙홀이 만든 거고, 전자는. 뮤는 어미 블랙홀이, 타우는 할미 블랙홀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총 61개의 기본 입자가 있다라고 하죠. 이 기본 입자가 있다. 그럼 그 전에, 그 기본 입자가 뭘로 이루어진,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는 뭐냐?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 안 하죠. 그 전 단계가 회전하는 철입자가 한 개가 있고, 이것이 뭐 공간과 질량이 있고, 또 뭐 증주 할미, 뭐 할미, 어미 블랙홀이 있고, 이게 또 핵력, 자기력, 중력, 양력이 있고, 즉 이건 알파, 베타, 감마, 또 힘이 있고, 또 중성이 있죠. 중성이 또 N과 S로 찢어지고, 이거 조합이라는 겁니다. 조합. 조합을 하면 72개까지 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결국 이건 차원이라는 차원. 차원의 힘이다. 힉스 입자, 힉스장, 힉스 메커니즘. 힉스, 근본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 입자. 힉스장. 그러면 뭐 질량이 펼쳐지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뭐 중력 혹은 관성. 중력 관성이 펼쳐지는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이거 중력 관성이 펼쳐지는 장은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장이다. 중력 설명했고, 여기서 또 관성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장 아닙니까? 장. 이게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알파 쪽으로 뽑아내거든요, 이게. 그럼 도대체 알파를 이해를 못하니까, 저도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이게 알파가 도대체 어느 정확히. 그래서 어떤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어떤 그림은 이렇게 그리죠. 왜? 그 우리 세계의 수직이거든요? 우리 세계의 수직을 도대체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입자의 탄생 과정을 그려보자. 앞에서도 이제, 여기, 제가,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고, 사건의 지평선이 여기에 있고요. 4차원 세계가 여기 있다는 거죠. 얘네들을 막 먹여 삼키는 거죠. 그 중간 단계에서 분명 입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4차원 입자가 우리 3차원 세계의 입자로 이제 바뀌는 그 과정을 한번 나름대로 그려보자라고 했는데, 또 이거 설명하기엔 또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가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충돌을 하겠죠. 첫 번째 껍질에. 첫 번째 자기력선에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면은 얘가 자기력, 여기서 요만큼 자기력선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 자기력선. 얘를 댔고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여기 있는 충돌을 했다 하면 그냥 스무스하게 통과 하지 어미 블랙홀로 뿅 빠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될 거냐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자유전자가 튀어나오고 여기 양성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성자는 반입자가 이거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이 있는 거죠. 이 반입자가 충돌을 하면은 딱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는 첫 번째 공간에 잡혀요. 이게 우리 세상 빨간색은. 근데 요 반입자는 두 번째 공간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두 번째 공간에 잡혀가지고 이게 이렇게 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양성자는 첫 번째 공간에 있고 중성자는 두 번째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입자예요. 중성자가 반입자인데 파란색이죠. 파란색인데 자유중성자 얘를 이렇게 탁 띄어내요. 이렇게 탁 띄어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딱 놔둬요. 자유롭게 놔두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중성미자? 네, 반중성미자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튀어나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반중성미자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양성자가 튀어나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이다. 입자의 탄생 과정을 그려보자. 이제 두 번째로, 앞에서는 첫 번째, 이게 축이 n과 s로 이루어져 있다. 왜 이루어져 있느냐?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가정 하에 설명을 한 것이고, 축은 그냥 중성이다. 이게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라 그냥 한 개, 초록색 한 개다. 라는 가정하에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역시 그림을 그려보니까는 또 나름대로 말이 되는 상황,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입자, 이게 이제 4차원 세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입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이쪽으로 똘똘똘똘 말렸냐? 이것 때문에.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 강력하게 회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밑으로 내려온다. 내려와가지고 탁 닿았어. 닿으면은, 야,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닿으면은 얘가 반입자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스핀이. 그래서 우리 세계는 이렇게 중성자가 먼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이게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는 양력이라는 거죠, 양력. 여기 껍질 보시면 베타 작은 동그라미들이 없습니다. 양력만 해당된다. 양력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천천히 자유분계, 한 10분, 15분 걸쳐가지고 자유분계로 천천히 분계가 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양력이고, 그럼 전자기력이 뭐냐? 핵과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어두는 힘이 이렇게 전자기력, 이렇게 펼쳐지는 거 아닌가라는 논리입니다. 그럼 앞에 것도 있고, 이 논리도 있고, 이 논리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 이 논리로 설명을 했는데, 이 논리도 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의 아이디어 등과 같이 입자의 탄생 과정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기 홀극이 자기 홀극이다. 자석 N은 쌍극 아닌가? 쌍극. 그런데 왜 홀극은 존재하지 않느냐? 전기 홀극이 자기 홀극이라는 거죠, 이게. 뭐 이거는 앞에서 이게 전기 홀극 아닙니까? 전기 홀극. 자기 쌍극은 이거 아닌가? 지금 자기 자석. 이게 우리 세계에 있는 거죠. 이건 XYG 자기력선이죠. 우리 세계의 자기력선이에요. 그럼 알파 자기력선은 어디 갔냐는 거죠. XYG 자기력선이 있다면 A축 자기력선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B축 자기력선도 있어야 되고 C축 자기력선도 있어야 되고 그 A, B, C 자기력선 어디 갔냐? 이게 A 자기력선이에요. N 이게 S, A, 알파 이게 베타 자기력선 N이죠. N. 전기 홀극이 자기 홀극이라는 겁니다. 단지 차원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XYG 세상을 우리는 자석이라고 부르고, 자기력, 알파, 베타의 세상을 전기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자기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전기력이 있습니다. 전기력 중에 현실 물체에서 전기력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커다란 물체. 자석은 있죠. 자석은 커다란 물체 만들죠. 근데 전기력 중에 커다란 물체 없습니다, 그게. 즉 분명히 다르다는 거,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XYG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고, 알파 베타 세상에는 전기로 펼쳐진다는 거죠. 결국 같은 거다. 초전도체는 차원을 감축시킨다. 초전도체가 바로 여기 우리 세계가 XYG의 세계 아닙니까? 예. 초전도체가 뭐냐면 요 G 있죠, G를 알갱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G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XY 세상이 펼쳐져야 한다는 논리죠, 보면. 그래서 XY 세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기 부상열차. 밑으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갑니다. 그냥 평면을 가는 거죠, 평면을. 그 XY 세상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럼 Z 높이요. 위 밑은 어디 갔냐고. 알갱이가 돼버린 거야, 알갱이가. 그래서, 이거, 앞에서도 제가 블랙홀 논리. 그래서 허공에 붕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허공에 붕 떠 있잖아요. 왜 허공에 붕 떠 있냐는 거죠. 문제가. 왜 허공에 붕 떠 있냐? 아니, 높이가 사라진 높이가. 위쪽, 아래쪽이 사라졌습니다. 블랙홀 논리, 어미 블랙홀 논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허공에 붕 떠 있다. 허공에 붕 떠 있으면 그게 바로 초전도체 현상이라는 거예요. 초전도체 현상을, 여기 초전도체. 초전도체를 관통하는 자기선들은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에서 그 TD 동영상, 아니, 선이 입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G라는 선이, 자기력 선이, 알갱이가. 초전도체 현상을 열심히 연구를 하면은,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아니. 그거보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의 논리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절대 시공간이 이제 탄생을 한다는 거죠. 절대, 어미 블랙홀 관점에서 이거 절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냐, 너냐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어미 블랙홀의 관점, 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게, 분명, 여기 X, Y, G죠?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동일합니다. 이게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분명. 이건 두 번째 동일한 위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위치 못하는 거죠, 절대 위치 못합니다, 이렇게. 이건 서로 꼬라박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위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위치하지 맞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림상 이거 첫 번째 공간에 위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림을 완벽하게 잘못 그렸다. 이거 보면 길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 길이가 왜 달라지냐는 거죠. 이게 뭘 뜻할까? 이게 바로 시공간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즉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공간이 줄어들죠.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되겠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 관점? 여기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그리면 이게 막 시공간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막 타임머신이 막 탄생되고 웜홀이 탄생되고 이렇게 그리면 절대 타임머신 웜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절대 시공간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가 이렇게 어미 블랙홀이라는 거. 어미 블랙홀로 다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다. 예, 그림 그리기로. 생명체의 기억 및 정보는 뇌에 저장되는가? 앞에서까지는 제가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억이, 정보가 뇌에 저장되느냐?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꿈이 그 잠을 자는 거죠. 오늘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기억 저장소를 넓히는 과정이냐. 물론 요거하고 요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는 거다. 특히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새로운 기억 저장소를 넓히는 과정. 즉 꿈을 꾸면 설명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정보들이 막 꿈에 펼쳐진다. 나의 기존 정보하고 쓰레기 정보가 융합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쓰레기 정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정보가 있고 쓰레기 정보가 여기 있겠죠. 쓰레기 정보라는 것은 이제 뭐 남의 정보든지 아니면 하여튼 내 정보가 아닌 정보를 얘가 꿈을 꾸면서 이제 막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은 이거 정보들이 융합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꿈에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꿈이 꿔진다. 그게 이 논리라고 한다면 정보는 내 뇌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딘가에 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생명체 및 진화의 정보는 어디에요? 도대체 진화. 엄청난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DNA 한 개에 있겠냐는 거죠. 왜? 정자하고 난자 DNA 한 개죠. DNA 한 개가 막 종족의 정보가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서 정보란 빨간색 N 나에 있는 게 아니고 S에 있다. 정보가. 그것이 양자 얽힘으로 이렇게 얽혀 있다. S는 어디에 있느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블랙홀 표면 맨 밑단 공간에 S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정보 위치. 그렇다면 정보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살아 움직이죠. 왜? 이거 나요, 나. 나가 살아. 요거 반.
이것이 독립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겠는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살아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미신이냐, 종교냐, 의학이냐, 물리냐? 만약에 이거라 그러면 물리죠. 물리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을 물리로 다 해석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요건 이제 제가 정리를 아직 못한 것이고, 그래서 우주의 물리적 그림 한 개 가지고 만물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제가 나중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생명체와 정보는 양자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천재번개 예를 들어 딱 하나만, 천재번개 한번 딱 명령을 쳤습니다. 두두두두 올라오는 거예요. 정보들이. 이게 천재번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 블랙홀 우주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게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느냐, 예스냐 노냐. 예스라고 답변을 한다면 우주는 영원짜리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